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정기조사 결과가 4월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오른 이자 수익으로 기초연금 감액 혹은 중단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기초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예금 금리에 따른 기초연금 적용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오늘 소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금 소득 인정액.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5% 이상인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다고 덜컥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2년 대비 단독가구 22만원, 부부가구 35만 2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2만 8,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으로는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이 있고 재산에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의 정기예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억 원을 5% 정기예금에 1년간 가입했을 때를 가정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금에 가입한 1억 원은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주면 1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1억 원으로 5%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이자 소득은 500만 원으로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주면 41만 6천 원입니다. 이자 소득은 매월 4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소득 인정액은 37만 6천 원입니다.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 26만 6천 원에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한 인정액 37만 6천 원을 더하면 5% 정기예금에 가입한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약 64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정기예금 3천만 원부터 5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천만 원 정기예금 소득 인정액 11만 8천 원, 5천만 원 정기예금 소득 인정액 26만 8천 원, 7천만 원 정기예금 소득 인정액 41만 7천 원, 1억 원 정기예금 소득 인정액 64만 2천 원, 2억 원 정기예금 소득 인정액 139만 3천 원, 3억 원 정기예금 소득 인정액 214만 3천 원, 4억 원 정기예금 소득 인정액 289만 2천 원, 5억 원 정기예금 소득 인정액 364만 3천 원. 따라서 부동산 및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단독가구 예금액 약 2억 5천만 원, 부부가구 약 4억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 기준이며 부동산 및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반영 시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자소득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실제로 지급한 날 다음 해 4월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2024년 1월 1일이 만기일이 되고 이날에 이자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자가 지급된 날 다음 해 4월, 즉 2025년 4월에 이자소득이 반영됩니다. 만약 2022년에 예금이 만기되신 분들이 있다면 2022년에 받은 이자소득이 올해 반영됩니다. 금융조사 범위 및 조사 횟수. 금융조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합니다.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등 최종 시가 가액을 조사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하고 보험증권은 해약하는 경우 받게 될 환급금 또는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조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의 경우,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혜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재산의 변동을 조사합니다. 만일 본인 소비분에 대한 증빙 자료 없이 재산이 감소하였다면 줄어든 재산만큼을 모두 기타 재산으로 인정해서 상당 기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비분 증빙 자료 없이 재산이 1억 원 줄었을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는 자연 소비분으로 매달 221만 7천 원씩 차감해서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즉 45개월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자연 소비분으로 매달 270만 원씩 차감해서 37개월이 지나야 신청인의 재산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소득 인정의 계산을 위해서 자산을 자녀 혹은 지인의 계좌에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경우 모두 기타 재산으로 인정되어 자연 소비분으로 모두 없어질 때까지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이동 혹은 증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예금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정기예금에 많은 돈을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소득 인정액도 늘어나게 되어 기초연금에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많아진 이자 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만 받을 때보다 총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 잘 계산하셔서 현명한 노후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